지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드디어 윤석열 검찰이 정경심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이 방금 전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제 정경심 씨는 지난번 기소에 이어서 추가로 14개 혐의가 더해져서 기소됐습니다. 자, 이 정도면 정경심 씨에게 검찰은 몇 년형을 구형할까요?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낼까요? 지금 무려 14개를 더했습니다. 자, 법조계에서는 상당히 충격적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모두 다 한다면, 이것들이 다 유죄로 입증된다면 아마도 정경심 씨, 최순실 씨의 버금가는 그런 중형을 받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정경심 씨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방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 고영곤 부장검사는 오후 2시 15분쯤 공소장을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드디어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에 대한 본격적인 법원의 판단이 진행되게 됐습니다. 지난달 21일 정경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영장에 적시됐던 혐의는 모두 11개였습니다. 그런데 구속영장을 칠 때의 11개에다가 이번에 구속 기소할 때는 3개가 더 늘었습니다. 모두 14개 혐의에 대해서 검찰은 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자, 11개에 대해서 추가로 되는 3개는 금융 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그리고 사기,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입니다. 이 3개가 더해져서 모두 무려 14개에 대한 혐의로 검찰은 정경심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자, 자녀 입시 비리, 딸과 아들이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사모펀드 불법 투자, 증거인멸, 무려 14개의 범죄 혐의입니다. 자, 맨 처음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지난 8월 27일이죠.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76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큰 인물 조국 전 장관만 남았습니다. 정경심 씨,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이 오늘 구속 기소됐고, 또 몸통으로 불리는 조국 오촌 조카 조범동 씨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자, 정경심 씨가 이미 한 차례 기소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검찰은 집중적으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수사를 해왔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혐의가 드러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자, 정경심 씨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은 어떨까요? 조국 전 장관의 이름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공소장에는 정경심에 대한 이 구속기소 공소장에는 입시비리 지원자인 정경심 씨의 딸 조민 씨,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 그리고 정경심 씨의 친동생 정모 씨 등이 공범으로 이름이 적시됐습니다. 공범으로 적시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의 딸, 전 장관의 오촌 조카, 그리고 정경심의 동생이니까 조국의 처남, 자, 모두 공범으로 적시됐습니다. 사법 처리를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물론 법원 판단에 따라서 무죄로 판명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검찰은 이들을 공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조국의 이름은 공소장에는 나오지만 공범으로는 적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조국 전 장관의 소환을 앞두고 전략적 선택이다, 이렇게 법조계에서는 풀이합니다. 지난번 조범동 씨를 구속 기소할 때도, 조국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를 구속 기소할 때도 정경심 씨의 구체적인 혐의를 빼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해서 미리 이 검찰의 수사 정도를 알지 못하게 하는 교란 작전일 수도 있고, 어쨌든 전략적 선택이라고 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범들에 대한 사건 처리는 전체 수사가 마무리된 후 그때 수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사법 처리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겁니다. 자, 지금 정경심 씨가 오늘 공소장에 나타난 혐의는 크게 3갈래로 나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녀 입시 비리 의혹입니다. 위계,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위조 사문서 행사,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등인데, 특히 이 중에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은 아주 재질이 안 좋습니다. 나라 돈을 빼먹어서 조국 딸한테 월급 같은 걸 줬다는 건데, 이거는 정말 이렇게 돈이 많은 집안에서 이런 짓까지 해야 되는지, 이게 사실이라면 법적으로도 문제지만 도덕적으로도 상당히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사모펀드 관련입니다.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또 하나 관련은, 마지막 관련은 증거인멸 관련입니다. 증거인멸 교사와 증거위조 교사, 증거은닉 교사 등이 적용됐는데,
앞서 기소된, 그러니까 이 14개의 혐의 말고도 앞서 정경심 씨는 소환조사도 받기 전에 이미 기소됐습니다. 공소시효 때문에. 그때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합해서 정경심은 15개입니다. 혐의가. 어마무시합니다. 자, 법조계에서는 지금 이 정도의 혐의라면, 특히 이 사모펀드 불법 투자와 관련해서는 뭐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 은닉 등등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뇌물죄까지 더해진다면 이는 최순실의 버금가는 중형을 받을 것이다. 이런 예측도 내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검찰에 따르면 이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와 관련해서 이 굉장히 다양한 서울대, 공주대, 동양대, 단국대 등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가 다 허위 경력 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야, 근데 이거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이게 이 정경심 씨가 지금 받고 있는 이 위조된 표창장 등등을 보면 정말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사문서 공문서 위조한 혐의입니다. 키스트, 단국대 의학과학연구소, 동양대 의학교육원,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정말 이렇게 많은 입이 딱 벌어질 정도입니다. 따라서 이게 일반인이었다면 얼마나 중형을 받을지,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도 지금 WFM과 관련해서 뭐 차명으로 주식을 사들이고 또 이익을 보고 또 공직자 율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고, 이것들을 다 합하면 정말 어마무시한 기록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이 이제 이번 주에 소환될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 서울대 연구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효과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국 전 장관도 녹음 문자, 메시지, 핸드폰 파일이 다수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는 굉장히 충격적인 것도 있다고 합니다. 자, 조국도 곧 소환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정경심 씨는 드디어 구속 기소됐고, 다음 조국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할지 제가 다음 영상 통해서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진성호의 윤감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